유력한 야권의 차기주자 두 사람이 오늘 만났습니다. 바로 박원순 시장 그리고 문재인 대표인데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말 속에 뼈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권과 관련된 본심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길진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길진균 기자. 예. 자, 두 사람이 만났죠. 예, 오늘 그 민주당 안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 같은 거죠. 그곳에서 작년 12월부터 공부 모임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공부 모임. 예. 그 정운찬 전 총리도 오셨고, 저명한 교수님들이나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곳에서 와서 민주당 당원이나 국회의원들 상대로 경제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 19강째 강의 때 강사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창조경제와 복지성장론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예. 그 현장에 문재인 대표가 참석을 해서 둘 사이에 이제 대화가 오간 거죠. 물론 문재인 대표는 오늘 박원순 시장이 왔다 그래서 꼭 참석한 건 아니고요. 이전부터 거의 모든 강의에 꾸준히 참석해 왔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조우를 했던 겁니다. 그랬군요. 두 사람이 근데 뼈 있는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선과 관련돼서 해석할 여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언론에서 저보고 문 대표님의 위상을 미역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오히려 저는 국회에서 중앙정부가 사실 주로 해주신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지방 가는 것도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광주 자주 가고 싶은데요. 광주 못 가는 심정 아시죠? 형을 형이라 못 부르고요. 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박원순 시장 얘기는 문재인 대표 눈치를 좀 본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 내가 봐줘서 안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란 말이에요. 길진균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의 앞부분이 안 나왔는데요. 예. 이제 호남에 좀 박원순의 시장의 창조경제도 좀 광주 쪽에서도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달라는 취지 요청에 대해서 제가 가면 다른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한 게 왜 그랬냐면 지금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게 당의 중론입니다. 예.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으로는 호남은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호남에서 이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돌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호남에 가거나 광주에 가게 되면 그 자리를 바로 노리고 호남 점령에 나서는 거 아니냐. 그러겠네요. 그런 해석이,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문재인 대표 생각해서 안 가는 거다. 그런 취지로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박성훈 논설위원 어쨌든 네.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네. 광주까지 가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가능성은 있긴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이제 메르스 전국 때 말하자면 내가 서울시 본부장이다 해서 대책본부장이다 해서 존재감을 확 높였잖아요. 예. 그런 것이 바로 야권 지지자들에겐 우리 참 대안이었는데 하고 근데 벌써 그것이 엊그제 아주 오래된 일처럼 이미 기억에 희미해져 가잖아요. 바로 그것이 지자체장의 비애입니다. 아무리 서울시장이지만 중앙정치 이슈에서 바로 자신을 대권주자로 확인시키는 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이 플랫폼이라는 게 당대표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로 광주 여러분, 바로 그 호남 민심 지금 참 기댈 데 없으시죠? 여러분, 제가 바로 이 당의 유력한 대안입니다라고 예. 하는 것을 광주 분들에게, 호남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을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반농, 반진으로 표출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네. 그런데 그런데 그 얘기인데. 마침 이제 예. 광주 국회의원인 박혜자 의원이 광주의 좀 지역균형 발전도 위해서도 좀 역할 좀 하시죠 하니까 거기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 기회를 포착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문재인 대표가 이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이 세 사람이 희망스크를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야권의 차기주자 3명이 희망스크를 만들자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차기주자를 날로 먹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날로 먹겠다. 예, 자기 품 안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대표를 가둬놓고 더 그 활동 범위를 넓히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이 세 분이 희망스크림이라는 하나의 그 조직으로 묶여버리면 결국은 차기 주자로 가장 유리한 사람은 문재인 대표가 될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는 박은순 대표의 말, 이게 언론에 전달이 됐는데, 제가 참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친노계들은 좀 본색을 바로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 좌파를 좌파로 부르지 못하고, 예. 좌파라고 하면 막 화를 내거든요. 진보라고 불러주면 대단히 좋아하면서, 이 진보란 말은 국민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니까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예. 자, 길진균 기자. 다른 이야기, 오늘 야당에서 일어난 다른 이야기 하나 좀 해봐야 될 텐데, 예. 박지원 의원이 예. 법을 하나 냈는데, 그게 새누리당에서 이희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법안이 있더라고요. 대통령 경호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9일날 운영위에서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일명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경호법인데요. 예. 그가 통과가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 이제 청와대 관련 사안이니까 운영위에서 이제 처리를 유승민 했는데요. 원내대표 시절에 통과가 됐군요. 그렇죠. 예. 9일날 통과가 됐고 아직 본회의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저 법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존에는 대통령이 퇴임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들에 대한 경호는 15년. 10년이었다가 15년으로 늘어난 상태이거든요. 지금 예, 현재.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예. 최장 15년으로 돼 있는 게 예. 원래 10년이었는데 15년으로 늘어났죠. 박지원 의원이 발의해서 이것도 늘린 거더라고요. 2013년도에 박지원 의원이 발의해서 10년이었던 게 15년으로 늘어난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이번에 평생으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법에 따르면 그 법의 대상이 되는 분은 이희호 여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민 설관이다. 한 분을 위해서 어떻게 법을 바꾸느냐라는 게 이제 새누리당 측의 주장인 거죠. 그런 거군요. 자,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제가 오늘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10년인데 네. 13년인가 5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때도 이제 박지원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이제 5년이 지날 시기가 오자면 코앞에 두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한다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저 국회의원도 특권 내려놓고 연금까지 다 없애고 이런 판에 무슨 그렇게 15년 동안 넘어서 또 이걸 갖다 경호까지 해주고 완전히 특권의식이라고 본인 아니고 부인 15년 동안 해줬으면 되지. 그게 뭐 사회적 논의도 없잖아요. 논의도 전혀 없이 은근슬쩍 갑자기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대통령 자리는 현직 시절에 여러 가지 정보나 보안 중요한 의사결정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이제 저 사람들은 100세 때까지 오는데 청와대에서 경호실에서 다 관리를 해준단 말이건 이건 상식 이하의 얘기요. 박성원 논설위원. 네.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 같고 네. 왜 사회적 논의 과정도 없이 이렇게 슬쩍 여야가 야합을 했느냐라는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논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실 국회에서 제대로 저것이 논의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예. 이런 것이 이제 이노근 의원의 불만인데 사실은 지금 그 15년이 지나도요. 정부에서 경호를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경찰 경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경찰에서 경호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을 완전히 그 경호실 경호, 청와대 경호실 경호라고 하는 그것만을 관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면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말하기 조심스러워하는 뭐랄까 그 지지했던 분들의 정서 이런 것도 예. 고려해서 우리 사회가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엄밀하게 합리성으로 보면은 저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예.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직 대통령 그 가족들을 경호하는 게 10년인 것은 미국 그 재무부, 미국은 대통령 가족들을 재무부가 그 관리하고 경호를 하잖아요. 그 전례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호 여사를 위해서 5년을 또 늘려놓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잘 몰랐잖아요. 예. 이번에 또 늘리겠다는 것은 이건 지나친 거예요. 예. 이런 법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저는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박지원 의원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호 여사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22년 현재 93세입니다. 그리고 예. 이 법이 15년까지 가는 게 2018년까지 유지가 되게 되거든요. 2018년 이후에 이제 평생 그렇죠. 법이 현재 가는 건데 13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호 여사는 만 96세가 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쪽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15년 넘게 그 경호실 직원들 같이 이호 여사랑 같이 살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끝까지 모실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까지 아마 시청자분들 잘 감안을 하셔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